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1월에 읽은 책 8권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컨텐츠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말을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뭔가 새해 버프를 받아서 11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권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1월 달의 독서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8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혜은 작가님의 꿰맨 눈의 마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번 술책 브이로그 때 이제 술과 함께 즐겼던 그런 책인데요. 그때 진짜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 그게 술 기운에 재밌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재밌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이제 연작 소설이고 단편집이지만 그래서 장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의 스토리를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2066년에 어떤 큰 대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인류가 멸망 직전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염병은 감염 경로나 그런 방식을 알 수가 없어서, 게다가 그 병에 걸리면 몸이 좀 희귀하고 좀 흉측하게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의 저주라고 불릴 만큼 무섭게 여겨졌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타운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경험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이렇게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감염자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타운 안에서도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럼 그 감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타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타운 밖은 완전 그냥 황무지였어요. 그러니까 타운의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 표제작 꿰맨 눈의 마을의 주인공의 친구가 이제 감염돼가지고 그 타운 밖으로 내쫓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스토리 진행도 너무 재미있지만 3편이 실려 있는데, 이 3편의 각 편마다 주인공도 달라지고 어떤 시간대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타운의 안과 밖을 뭔가 더 활동적으로 오가면서 독자들이 읽을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이 책을 짧지만 좀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조혜은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와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조혜은 작가님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좀 망해버린 그런 세계를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그런 작은 틈새의 희망이라든지 또 애틋한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뭔가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매력이 한껏 발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소설 3편과 에세이 1편과 그 다음에 작품 해설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에는 조혜은 작가님의 어떤 그런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이랄까? 좀 그런 것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소설로 넘어갔더니,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쓰셨고 이런 스토리를 만드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혜은 작가님을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도 매우 즐겁게 읽었고 소설도 뭔가 더 감탄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혜은 작가님의 팬분들이시라면 에세이 먼저 읽고 소설로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으로는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이제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랐던 책이라서 굉장히 핫했을 때 그때 리커버판을 샀었습니다. 엄청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두꺼운 책을 한 3번인가 4번 만에 나눠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진짜 이 책은 단숨에 읽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빠져서 읽었던 책인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 책을 여인의 기구한 삶을 거대한 서사로 펼쳐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문장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 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 명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밥집 노파,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공한 사업가 금복, 그 다음에 금복의 딸이자 벽돌 장인인 춘희가 이렇게 세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이 세 명 말고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뭔가 굉장히 일정한 흐름 없이 마구잡이로 정말 파도처럼 흘러가는 그런 흐름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조금 특별하게 독자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펼쳐질 테니 기대하시라 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이야기꾼 앞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정말 그럴싸한 이 하나의 이야기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큰 즐거움이었고 굉장히 큰 유희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표현이 거침없고 적나라하고 어떤 성적인 묘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면 이 책을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개의 걸림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이 궁금하고 다음 줄이 궁금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약간 흐린 눈 하면서 그냥 이 책을 끝까지 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책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12월 달 말에, 이제 연말에 읽기 시작해서 그때 연말까지 해서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 정체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1월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의 2024년 1월 첫 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반에 완전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초중반에 약간 제동이 걸렸다가 중후반에 가서는 진짜 폭력적으로 독서를 완전히 재미있게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재미있게 잘 즐기시려면 책 뒤편에 나와 있는 설명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책 정보 찾아보지 마시고, 목차도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뛰어드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영상화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뭔가 생동감이 있기도 하고 되게 쫄리는 긴장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스미추를 많이 보시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의 어떤 결말이나 반전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임태훈 작가의 종말 하나만 맞고 올게입니다. 이 책은 SF 소설집이고요. 이 책에는 6편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6편 중에 벌써 3편이 영상화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리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집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의 그 유머적인 호흡이랄까? 그런 게 저랑 되게 잘 맞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성우분들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으면서 봤던 그런 책이고요. 되게 가볍고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SF 소설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SF적인 요소는 뭐 외계인도 있고, 진짜 외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지구 종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희귀병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SF적인 요소는 굉장히 거대하지만 이게 일상 속에 묻어나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6편 모두 되게 각각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종말 하나만 맞고 올게를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남편이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봐라,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찾다 보니까 진짜 0.1%의 오차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를 빌려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자신의 사연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대여받았는데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남편이 하는 말들이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거대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엔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남편의 상상도 못할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결말에 가서 종말 하나만 맞고 올게 라는 그 제목의 뜻을, 그리고 제목이 주는 그 여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다. 그래서 좀 라이트한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는 김동식 작가님의 인생박물관입니다. 인생박물관이라는 이 책은 김동식 작가님의 첫 해피엔딩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가님의 책 중에 회색인간만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호러물을 주로 쓰시는 분이다 라고 밖에 알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김동식 작가님의 작품의 결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약간 정반대되는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굉장히 뭔가 SF적이고 뭔가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쉴 새 없이 재미있었고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동식 작가님은 굉장한 이야기꾼이다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의 표제작인 인생박물관을 또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짧게 소개하자면 이제 내 인생박물관 티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망지 박물관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입장 티켓을 만들고 그거를 잠자기 전에 베개 밑에 놓고 자면 인생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뭐 동상도 있고 막 그런 저만의 박물관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타임슬립물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짧지만 진짜 다채로운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인류애가 충전되고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소설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그 다음 책으로는 마리 유키코의 이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공포 호러 괴담집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주제로 펼쳐지는 6편의 공포집인데요. 뭔가 무서운 느낌,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낮에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그런 도시괴담들 있잖아요. 그거를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라는 게 누구한테는 좀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설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빈번한 일상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묘한 이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주인공이 이웃이 이사를 오기도 하고 사무실을 이사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형태의 이사를 다루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흥미로웠고, 그리고 어떤 단편들에서는 결말이 이렇게 뭐지? 라고 끝나는 그런 단편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끝까지 읽었을 때 이 책을 다 덮었을 때 그때의 느낌은 좀 깔끔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이사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단편들은 뭐 벽이라든지 수납장, 박스, 책상 뭐 이런 것들을 또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에서도 굉장히 뭔가 궁금증을 자아냈었고, 그리고 또 딱 장표지에 왔을 때 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뭔가 호러집, 약간 괴담집 같은 거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으로는 우케스의 이상한 집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케스의 아메아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상 속에서 우케스가 어떤 하나의 서류를 받게 되고 이상한 집의 평면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 표지에 있는 평면도죠. 그래서 우케스가 이제 거기에서 그 영상 속에서 그 평면도의 비밀을 뭔가 유추하고 추론해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은 그 영상 속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이제 필자, 주인공인 필자의 지인이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갈 건데 평면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봐줄 수 있냐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필자가 또 다른 자신의 지인인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이 평면도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집이 2층으로 된 주택인데 1층에 어떤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평면도에서만 볼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공간은 왜 있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2층 평면도로 올라가 보니까 정가운데에 아이의 방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 방으로 가려면 계단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복잡한 루트로 해서 아이 방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아이 방이 정가운데 있다 보니까 창문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둘이 이 집이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아이 방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제 둘이 추측을 하기 시작하고 가설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집의 평면도가 또 다른 집을 불러오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 책에는 평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면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텍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또 이제 소설을 영상화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영상을 소설화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낯선 포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뭔가 독특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빠져들면서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게 애초에 가설에 가설을 더하는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좀 엉성한 부분도 있고 또 결말로 향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 이상한 그림, 이 책은 같은 작가가 쓴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있고 굉장히 촘촘하고 잘 쓰인 추리소설입니다. 이상한 집은 평면도로 시작했다면 이 책은 어떤 한 이상한 블로그의 글과 그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블로그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담은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아내가 그려준 그림을 이제 남편이 자랑스레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게 뭔가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블로그였어요. 근데
출산 도중에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자기는 블로그를 이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왜냐면 내가 아내의 그림의 진실을 알아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알 수 없는 글을 남긴 채 블로그가 이제 스탑이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 블로그를 발견한 오컬트 동아리 회원 2명이서 과연 이 블로그의 정체는 뭘까? 이 그림의 진실이란 게 뭘까? 그 남편이 알아낸 그 사실이 뭘까라는 거에 궁금해서 단순한 궁금증으로 그것을 이제 막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론해 가고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상한 집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두께나 그런 어떤 분량에 비해서는 텍스트 자체는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후루룩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괜찮은 반전도 있고 어떤 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푹 빠져서 읽었던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표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범한 주황색 표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여기에 정말 이상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너무 으스스하지 않나요? 좀 너무 이상한 그림 같지 않나요?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재미있는 독특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집과 이상한 그림에는 연결점이라는 게 딱히 그렇게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읽으셔도 되고, 사실은 전 요거 읽는 것을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냥 이야기 자체를 즐기는 독서로서 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이 대부분 정말 재미 위주의 그런 쾌락적 독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었던 이런 책들이 되게 그냥 단순한 재미가 있는 책들이었다. 정말 즐거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새해 버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책도 많이 읽고 좋았고, 이제 2월에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독서를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고전도 읽을 거고요. 그리고 그 문학상 받은 책들도 읽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동안에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책들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한 번에 통으로 8권을 소개해버리게 돼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책들 짧게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